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보다 강력한 투자의 본질, 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편은 중요해서 직접적으로 녹음을 하게 되었고요. 관심이라는 기준을 갖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의 실패담이면 실패담이고요. 그걸 어떻게 또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래도 돈을 거의 잘 안 쓰고 모으는 편이에요. 그리고 주식 시장을 떠나지 않았었고 후년도 전까지 투자를 잘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후년도 2020년 초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주식을 꽤 오랫동안 했었고요.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자부심도 있었고 은행 이자보다 항상 더 벌었었고요. 크게 손해 본 적도 없고 워렌 버핏을 좋아했고 재무제표를 보는 것이 투자의 정석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적어도 허투루 투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돌이켜보면 이제 실력이라보다는 자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이제 제 친구가 놀러를 와요. 약사인 친구인데 갑자기 그때 당시는 제가 자취하고 있었는데 그 자취방에 놀러 옵니다. 놀러 오고 술을 같이 마시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네이버에서 신분제약을 치고 차트를 보여줍니다. 그 당시는 한 6,000원, 7,000원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사라고 합니다.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도 그 주식을 분석을 해봤는데 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했고요. 기업의 내재 가치를 잘 몰랐고 투자 기준이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식 경력도 제가 길었고 책도 더 많이 읽었고 이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생각하고 묘한 우월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식이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20배 이상 상승합니다.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아마 1억 정도를 투자해서 2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는 큰 수익을 냈고 저는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 벌고 있는데 제 계좌는 신통치 않았어요.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해왔다고 생각했고 은행 이자보다 잘 벌고 있다고 믿었는데 모두가 자산을 불린 시기에 크게 벌지 못하고 오히려 약간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거는 그 친구는 주식 공부를 거의 해본 적이 없었고 신문제약이 첫 투자에 가까운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일단은 사건이 생기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분석합니다. 왜냐면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제 자신뿐이기 때문에 이건 뭘까? 생각보다 냉정했어요. 제가 투자한 거는 그냥 제 만족인 거죠. 지적 허영심이라고 해야 되나? 마치 수학이나 물리 공부하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에 맞아야지 맞는 투자라고 생각했던 거고 남이 하는 거는 저거는 투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이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원점으로 돌렸고요. 우연히 한 유튜브를 접하게 됐는데 제가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찔러 주었어요. 맨날 산책을 하면서 미친놈처럼 계속 들었죠. 계속 걸으면서 하루에 한 2-3시간 이상 걸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곧 정남이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을 낸 사람이 선배고 수익을 낸 방식이 옳은 거라고 그거를 일단 배우자. 수익 낸 사람을 배우자라고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대타제로표랑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봐도 숫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는데 그때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마음 깊이.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관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주 단순했어요. 지금보다 더 관심이 많아질 곳에 투자해라. 이게 핵심이죠. 지금보다 더 관심이 많아질 곳에 투자하라. 당장 모두가 이야기하는 곳은 아니지만 앞으로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 곳, 그곳에 이제 관심이 생기기 전에 매수하고 관심이 극대화될 때 매도한다. 이 단순한 원칙이 제 투자 사고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에서 이거를 적용했지만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계엄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했고요. 저는 딥페이크인 줄 알았는데 결국엔 진짜로 계엄이었고 정치적인 판단은 하지 않고요. 저도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다만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그날 국회에서 계엄이 저지되는 걸 보고 바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사태에서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은 바로 지금 대통령이 대신 대통령이었고 이재명 테마주라고 불리는 곳으로 돈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이재명 테마주에 대해서 공부를 한 상태라서 토탈소프트라는 주식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이재명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재무제표가 건전했고 또 가격도 쌌습니다. 그래서 계엄 사태로 인해서 반응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보유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심은 예상보다 빨리 이동했고요. 실제로 얼마 안 있다가 토탈소프트 흐름 속에서 관심을 받고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차익을 얻었죠. 그래서 이거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테마주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장기간 우상향하는 자산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산업, 시대의 변화, 대중의 관심이 점점 가는 곳으로 투자해야 된다.
즉 사람의 관심이 쏠리는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했고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이 수요의 관점에서 좀 설명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수요의 관점에서만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투자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2%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아직은 대중의 자산은 아니죠. 근데 결정적으로 아시겠지만 미국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5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법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야 그렇다 치더라도 아프리카나 아르헨티나나 터키 같이 자국에 대한 통화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은 스테이블 코인을 자연스럽게 쓰겠죠.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면 그 크립토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렇겠죠. 생각보다 코인이 되게 위험한 건 줄 알았는데 이거 달러로 그러니까 코인화된 달러가 있고 그걸 결제 계속 하다 보면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 대중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위험하다고만 생각했던 사람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이동할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이 좀 더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산들이 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갑자기 계엄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식품제약 사건 이후로 투자 철학이 많이 바뀌어갔고요. 가만히 보니 이제 바이오 섹터가 대중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서 투자를 했고요. 그 결과 꽤 괜찮은 수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사례를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빠를 것 같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천천히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많아지는데 투자해라는 거는 제 뼛속 깊이 새겨 지금까지 저한테 수익을 안겨주고 있고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많은 걸 공유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